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 또 한 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유미입니다. 어제 이 코스피 시장은 결산 법인의 배당 낙일과 함께 미국 증시가 급반등에 겹쳐서 강보합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일 대비 0.43% 상승한 2028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0.3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668선에서 거래를 종료를 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이 장 초반에는 이 약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급반등이 성공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다우존스 지수는 1.14%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86%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38% 오른 6,579선에서 장을 마감하며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증시는 어떨지 또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55% 현재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03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37% 상승했습니다. 670.36포인트의 현재 지수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양장시장 오늘 모두 빨간불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36선에서 거래를 출발을 했는데요. 조금씩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31억 원, 외국인이 332억 원 동반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이 홀로 295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26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230억 원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홀로 513억 원 물량들 현재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351계약,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네요. 외국인이 169계약, 그리고 기관이 338계약 물량들 현재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에어 부산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의 첫날 상장한 날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재 계속해서 강세 시현하고 있네요. 22%대의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1,150원 올랐습니다. 6,3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동 보겠습니다. 국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5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강세를 시현하고 있죠. 14%대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355원 올랐습니다. 2,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창제지입니다. 한창제지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대의 강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310원 오른 3,14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보혜양조입니다. 현재 10%대의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어제까지는 좀 반등 빨간불로 거래가 됐었는데 오늘 다시 파란불로 바뀌면서 약세를 시현하고 있네요. 주당 255원 떨어졌고요. 2,0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TX 중공업입니다. 중공업 역시 이틀 연속으로 현재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6%대의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470원 빠졌습니다. 5,6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진칼입니다. 현재 29,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6.6%대의 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루멘스입니다. 루멘스 오늘 특징주기도 한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660원 올랐고요. 2,8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KT입니다. DKT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약세를 시현하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3%대 약 강세에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2,600원 올랐습니다. 13,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EXT입니다. EXT 같은 경우에도 20%에 가까운 강세에 시현하고 있습니다. 3,14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약세가 시현되고 있는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STC입니다. 현재 7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3%대의 급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1,67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07% 현재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9,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이나 하오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차이나 하오란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예정이 되어 있죠. 현재 3원 떨어졌고요. 32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27일이죠.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우선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 주초 2만선이 붕괴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그 증시가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틀째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3.88% 거의 4%에 육박하는 급등세 시현하며 2만77엔에 현재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홍콩 증시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61%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역시 0.73%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0.56%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당 118포인트 빠졌고요. 19,958엔으로 현재 2만선 조금 밑으로 내려온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해 종합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0.61% 하락하고 있고요. 2,48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만 가권지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만 가권지수만이 0.12%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1포인트 상승했고요. 9,653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엔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의 첫 사례가 될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현대차가 이 투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올 한 해를 넘길 예정입니다. 이 직접 협상 단장으로 나선 이용섭 광주시장 이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광주시는 현대차의 투자를 바탕으로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빅그린 산단 일원에 약 7천억 원을 들여서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고 또 지난 6월이죠. 이 정규직 일자리 1,000여 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이 현대자동차가 광주시의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사업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요. 이 협상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지난달 4일이죠. 이 협상안에 대해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를 하면서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안에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소 조항이 포함이 되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사 상생발전협정서의 신설법인 상생협의회를 위한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35만 대 생산 물량 달성 시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인데요. 이 사실상 인단협을 3년 내지 5년 가까이 유예시키는 조항으로 지금 현재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5일 이 협상안에 문제가 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한 수정안에 의결하고 또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6개월여에 진행된 협상이 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광주시는 협상 타결을 전제로 6일이죠. 이 투자 협약 조인식을 예상하고 광주시청 1층에 무대까지 설치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현재 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대차가 추후 다시 협상할 여지는 남겨두는 상태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슈인 종목 현대차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이 호텔신라는 제주도에서 5년째 영세 식당의 재기를 돕는 맛있는 제주 만들기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신라가 제주도와 지역 방송사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맛있는 제주 만들기는 이 제주도의 음식 문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발편 마련을 돕는 이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이 맛있는 제주 만들기 대상 식당으로 성장될 경우 호텔신라는 소속 요리사와 또 상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서 해당 식당이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호텔이 보유한 메뉴와 또 경영 노하우를 전달해서 영세 상인의 자립을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호텔신라는 현재까지 영세 식당 21곳을 재개장했습니다. 맛있는 제주 만들기를 통해서 재개장한 식당이 이 제주도 동서남북의 최소 한 곳에 있다는 것이 호텔신라 측의 설명인데요. 이 효과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맛있는 제주 만들기를 통해서 새로 문을 연 식당들은 하루 매출이 과거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호텔신라는 내년 2월 중순 서귀포시 남원읍에 남원 분식을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재개장 이후에도 호텔신라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식당 매출 성공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인 종목 호텔신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66%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당 500원 올랐고요. 7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는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가 내년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년부터 실적 개선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내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 규모와 또 실적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하나투어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4.27% 상승했습니다. 주당 2,800원 올랐고요. 68,400원의 지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또 하나투어에 대해서 올해 대비 내년 2월에서 6월에 기저 효과가 높기 때문에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과 하반기 높은 실적 기저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도쿄 올림픽 개최에 따른 하나투어 재팬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본의 높은 레버리지를 보유한 여행사인 만큼 향후 2년간 가시성 높은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포스코 ICT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이 관급기관과의 거래 중단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포스코 ICT가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으로 이 관급기관과 현재 거래가 중단이 됐다고 어제 전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관급기관과의 지난해 매출액은 1,045억 원 규모이고 지난해 연결 기준 대비 매출액의 11%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포스코 ICT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6.67%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370원 떨어졌고요. 5,1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단 예상 기간은 2019년 9월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관계자는 본 처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향후 준법 경영을 더욱더 강화시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가 실적 개선 전망에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02%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천 원 상승했고요. 20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 SDS의 올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 7,765억 원, 그리고 2,5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그리고 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투자증권연구원은 전분기 정보기술 서비스 매출 인식 아연, 또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 업무 처리 아웃소싱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면서 이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했지만 4분기 실적은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연구원은 정보기술 서비스는 스마트 팩토리와 전사적 자원관리 구축 등으로 이연된 매출 인식으로 전분기 부진을 상쇄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물류 BPO는 성수기 효과와 또 유가 하락에 따른 운임 정상화로 영업이익률 1%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옵티팜입니다. 코스닥 의약 제품 제조 업체죠. 옵티팜이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이종 피부 의료기기용 인체 시험이 오는 2021년에 종료될 예정이고 또 이종 각막 이삼과 또 인상과 또 이종 쇄도 임상이 2022년 종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회사는 이종 쇄도를 개발 중인 서울대 이종장기 사업단과 함께 이종장기 이식 연구 분야 국내 상위 2위라고 전했는데요. 그다음에 이 시각 옵티팜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티팜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8.76% 상승했습니다. 주당 740원 올랐고요. 9,1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이종장기 연구 장벽은 돼지 유전자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한 돼지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 음성 미니 돼지를 확보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인콘입니다. 인콘이 지능형 이 DNN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연상 감시 제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인콘은 지능형 CCTV 정식 출시에 필요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 획득을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회사 관계자는 이 AI박스는 AI를 이용한 지능형 분석 시스템으로 다변화된 고객의 요구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다년간의 연구를 통한 결과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KISA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콘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3.86% 상승했고요. 1,4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AI박스는 AI를 이용한 지능형 분석 시스템으로 다변화된 고객의 요구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인콘은 2019년 2분기에 VSM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관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현재 제품과 기술 특허와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VESM 제품은 서버 한 대당 최대 500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이 의심되는 카메라를 선별해서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CJ 헬로입니다. 이 미래 에셋대우는 오늘이죠. CJ 헬로가 IPTV와의 경쟁과 MNO 사업자의 무제한 요금제 출시, 또 통신 요금 인하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수익성 위주의 대응을 통해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원은 CJ 헬로가 이 선별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등 올해 고객 서비스 비용은 지난해 대비 400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헬로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87% 상승했습니다. 주당 80원 올랐고요. 9,2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CJ 헬로의 수익성 회복이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디지털 가입자 증가 효과와 또 VOD 판매 효과 등으로
방송 매출의 소폭 증가도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M&A 매력이 높아지는 점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연구원은 IPTV 업체가 공세가 거세지고 또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업체까지 유료 방송의 시장에 가세하면서 케이블 티 업체는 모두 잠재적인 M&A 매물로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1위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CJ 헬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매물화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매력적인 케이블 업체로 평가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저는 내년 2019년도에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